오빠가 나 버린 거지? 결혼하더니 나 투명인간 됐어? 수아야, 그런 말 하지 마. 3년 만났다고 가족이 돼?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수아 씨, 선 넘으셨어요. 너는 빠져. 이건 우리 집 문제야. 지연이는 내 가족이야. 혼인신고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전쟁도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멈추지 않던 신우이의 폭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다. 서지연 27 이름만 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쟤 복받았다는 말을 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연봉도 또래보다 높았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았다. 빠지는 게 없는 여자였다. 그 서지연이 34세 박민준을 만나 3년을 연애했다. 박민준은 중견 건설사 팀장이었다. 키 180, 연봉 상위 10%, 부모님은 따뜻했고 집안도 안정적이었다. 첫 만남부터 지연은 확신했다. 이 사람이 내 짝이다. 연애는 달콤했다. 민주는 지연의 생일마다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고 힘들다고 말하면 퇴근 후 달려왔다. 화가 나도 소리치지 않았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주변에서 그런 남자 어디 있냐고 부러워했다. 3년이 지났을 때 민준이 프로포즈를 했다. 지연 씨, 나랑 평생 살아줄 수 있어요? 매일 잘 챙길게요. 힘들면 말해요.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충분해요. 반지는 지연이 예전에 지나가면서 예쁘다 했던 바로 그 반지였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양가 상견례도 화기애애했다. 민준의 아버지 박성태 씨는 과묵하지만 인자한 분이었고 어머니 김정혜 씨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우리 식구 됐네? 잘 부탁해. 라고 따뜻하게 말했다. 지연은 생각했다. 이 집에 시집 가면 외롭지 않겠다.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다. 이름은 박수아, 지연보다 2살 많은 30살이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봤을 때 수아는 입꼬리만 올리는 웃음을 지으며 지연에게 인사했다. 눈은 웃지 않았다. 지연은 그냥 낯을 가리는 사람이겠지 싶었다. 하지만 지연의 눈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상견례 내내 수아는 지연보다 민준 옆에 붙어 있었다. 음식을 먼저 민준 앞에 놓았고 어머니 김정혜 씨가 지연에게 말을 건넬 때마다 수아가 끼어들었다. 처음엔 그냥 오빠를 아끼는 동생이겠거니 했다. 남매간 우애가 좋은 집이라고 좋게 보려 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수아와 단둘이 마주쳤다. 복도 끝, 어른들이 볼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다. 수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오빠 예전에 많이 힘들었던 거 알아요? 전 여자친구한테 많이 상처받았어요. 잘해줘요. 네, 물론이죠. 말로만 말고 진심으로 잘해줘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뭔가 이상했다. 걱정이라기엔 눈빛이 날카로웠다. 경고처럼 들렸다. 지연은 애써 웃었고 수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먼저 자리로 돌아갔다. 연애 2년 차 어느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다. 지연이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서지연 씨 맞죠?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첫 문장부터 신문이었다. 지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아, 수아 씨군요. 네, 민준 씨랑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오빠 되게 순진한 거 알죠? 과거는 다 털어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여자들 겉이랑 속 다른 사람 많아요. 혹시 숨기는 거 없나 해서요. 전 남자친구는 몇 명이에요. 그분들이랑은 왜 헤어진 거예요? 혹시 바람 피운 적은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이건 그냥 걱정이 아니었다. 명백한 침범이었다. 수아 씨, 그런 건 저랑 민준 씨가 알아서 이야기할 문제예요.
오빠가 나한테 숨기는 게 없는데 지연 씨가 숨기는 게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미리 걸러줘야 하는 거잖아요. 걸러요? 수아 씨,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빠가 또 상처받을까 봐요. 그 걱정은 민준 씨가 할 일이에요. 오빠 판단을 100%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오빠 착해서 잘 속거든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오늘 수아 씨한테 전화 왔었어요. 수아가? 무슨 일로? 저한테 과거 전 남자친구 몇 명인지 바람 핀 적 있는지 물어봤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요. 지연 씨. 내가 얘기할게요.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 집 식구가 될 사람이에요. 그날 밤 민준이 수아에게 뭐라 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수아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제가 좀 심했나 봐요. 근데 오빠 진짜 걱정돼서요. 사과가 아니었다. 해명이었다. 지연은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날 지연은 알았다. 이 여자는 동생이 아니라 감시자라는 걸.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연의 부모님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딸의 결혼을 위해 모아둔 돈을 기꺼이 내놓았다. 지연아, 시댁에 잘 보여야 한다. 여자가 시집 가면 그 집 사람이 되는 거야.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다. 지연은 시어머니 김정희에게 예단비 1,000만 원을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 건넸다. 어머니, 적지만 정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꼭 쓰세요. 돌려주시지 않아도 돼요. 아이고, 고마워. 우리 며느리 참 속이 깊네. 그런데 그날 밤 10시가 넘어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우리 엄마한테 돈 다 쓰라고 했다며? 네, 어머니께 드린 거니까요. 근데 왜 엄마가 400 돌려준대? 절대 받지 마. 수아 씨,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아니거든. 나도 그 돈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 그 400으로 내가 갖고 싶던 가방 살 수 있었는데 지연은 귀를 의심했다. 예단비로 본인 명품 가방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수아 씨, 예단비는 시어머니께 드리는 돈이에요. 우리 가족 돈이잖아. 왜 엄마 맘대로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머니 돈이에요. 야, 오빠네 결혼식 비용도 우리 부모님이 반은댔어. 내가 왜 아무것도 없어야 해? 그건 부모님이 아드님 결혼을 위해 하신 거고, 저는 어머니께 드린 거예요. 수아 씨한테 드린 게 아니에요. 완전 계산적이네. 딱 선 긋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너. 선을 지키는 거랑 계산적인 건 달라요. 아무튼 엄마가 돌려주는 돈은 절대 받지 마. 받으면 나 엄마한테 이럴 거야. 전화가 끊겼다. 지연은 한참을 멍하니 폰을 내려다봤다. 잃을 거야. 30살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지연은 그날 처음으로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은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민준이 보낸 문자 하나가 그 불안을 잠시 가라앉혔다. 지연 씨, 수아 또 연락했어요? 내가 다시 얘기할게. 미안해요. 당신이 힘들면 안 되는데.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다. 민준은 괜찮은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 주변이었다. 결혼 한 달 전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다. 지연과 민준은 몇 주를 함께 발품을 팔았다. 벽지 샘플을 들고 다니며 고르고 싱크대 색깔 하나에도 두 사람이 의견을 맞췄다. 완벽하진 않아도 그 집에는 두 사람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날도 민준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다고 했는데 수아가 먼저 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아의 눈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훑쳤다. 벽지 왜 이래? 완전 촌스럽네. 저랑 민준 씨가 같이 고른 거예요. 오빠 취향 아니거든? 오빠가 그냥 맞춰준 거지. 민준 씨가 직접 최종 결정했어요. 요즘 누가 이런 싱크대 해? 냉장고도 왜 이렇게 작아?
저희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산이 그것밖에 안 돼? 아, 혹시 지연 씨 친정이 부담 못한 거야?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예산이 적은 건 사실이었다. 지연의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꺼낸 말이라는 걸 지연은 알았다. 수아 씨, 이곳은 곧 제 신혼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제가 민준 씨의 배우자가 돼요. 저를 존중해 주세요. 뭐? 존중?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는 거야? 남의 집에 와서 우리 오빠 뺏으면서 무슨 존중이야? 오빠를 뺏은 게 아니에요. 민준 씨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나 봐. 오빠가 뭐가 좋아서 너 같은 집 딸을? 수아 씨, 지금 선 넘고 계세요. 나 지금 내 대학교 동창 통해서 알아보고 있어. 사기 결혼이면 어쩌려고? 우리 오빠 인생 망치게 못 둬. 지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렇게 남의 과거가 궁금한 이유가 혹시 본인이 떳떳하지 못해서는 아니겠죠? 야! 너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이야. 우리 작은아버지 검사야. 원하시면 하세요. 저도 수아 씨의 지속적인 사생활 침해와 언어 폭력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아볼 생각이 있거든요. 수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받아치는 여자는 처음이었는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을 향해 걸어가다가 문 앞에서 돌아봤다. 두고 봐.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되나? 문이 쾅 닫혔다. 지연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벽지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자신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지연은 울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메모를 남겼다. 날짜, 시간, 수아가 한 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언젠가 이 기록이 필요해질 것 같았다. 수아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눈물이었다. 어른들 앞에서 수아는 완벽한 다정한 시누이였다. 식사 자리에서는 지연에게 먼저 음식을 권했고 언니가 와서 집이 밝아졌어요. 지연은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현기증이 났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수아는 어른들 앞에서 다른 사람이었다. 결혼 2달 전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었다. 지연은 아침부터 잡채와 전을 직접 만들었다. 처음 하는 요리라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다. 어머니는 맛있다고 했다. 아버지 박성태 씨는 과묵한 분이었지만 2번 더 드셨다. 지연은 그것만으로 기뻤다. 그런데 어른들이 거실로 자리를 옮긴 사이 수아와 지연이 부엌에 둘이 남게 됐다. 수아가 낮게, 아주 낮게 속삭였다. 왜 이렇게 음식이 짜? 오빠 입맛 몰라? 민준 씨는 맛있다고 했는데요. 오빠가 언제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야? 그게 오빠야. 잡채도 당면이 너무 많아. 사온 거 같은데? 직접 만든 거예요. 진짜? 맛이 영. 이럴 거면 그냥 사오는 게 낫지 않아? 우리 집안에 맞는 며느리인지 모르겠다. 진짜로. 지연은 접시를 닦다가 손을 멈췄다. 수아 씨, 부엌에서 지금 하신 말씀 거실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뜻이야? 어른들 앞에서 같은 말 하실 수 있냐고요. 수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가다듬었다. 나는 그냥 조언하는 거야. 오빠 잘 챙기라고. 조언과 비하는 달라요. 와, 진짜 예민하기는. 이래서 친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그 말에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친정교육. 부모님이 열심히 사셨다는 것, 지연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 그걸 모욕으로 사용하는 여자 앞에서 지연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자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돌아갈 때쯤 둘이 있게 됐을 때 수아가 다시 낮게 말했다. 아까 잘했어. 아무 말 안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뭘 하든 엄마 아빠한테 이르지 말라고. 오빠한테도. 우리 집안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알았어?
그게 집안의 평화를 갖는 길이야. 수아 씨, 저는 이르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야. 알아서 잘해요. 우리 오빠 부인. 결혼식 전날 밤이었다. 지연은 혼자 방에 앉아 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내일부터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11시가 넘었을 때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 받았다. 나는 아직도 반대야. 근데 엄마 아빠가 원하니까 내가 참는 거야. 수아 씨, 내일 결혼식이에요. 알아. 오빠 힘들게 하면 나 그냥 안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명절에는 무조건 우리 집 먼저야. 그건 민준 씨랑 상의할 일이에요. 상해 안 해도 돼. 원래부터 그래왔어. 바뀔 이유가 없어. 그리고 애 낳으면 우리 엄마가 봐줄 거야. 네 친정엄마 말고. 지연은 숨이 막혔다. 수아 씨,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아놔야지.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제 아이를 누가 돌볼지는 제가 결정해요. 오빠 아이잖아. 우리 집안 아이야. 제 아이이기도 해요. 와, 진짜 드세다. 오빠가 왜 너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내 말 무시하면 나중에 후회해.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다. 결혼이 뭔지 처음 알 것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 빛나는 것과 어두운 것을, 아름다운 것과 불편한 것을. 그래도 지연은 결혼하기로 했다. 민준이 좋았다. 그리고 지연은 자신을 믿었다. 흔들리지 않을 자신을. 결혼 후 첫 명절이 왔다. 민준과 지연은 시댁에 먼저 갔다. 그건 수아의 요구이기도 했지만 민준도 원래부터 그래왔다고 했고 지연도 받아들였다. 지연은 거실에서 시어머니 옆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지연아, 수아가 혹시 자꾸 힘들게 하진 않아? 지연은 잠깐 멈췄다. 어머니가 먼저 물어봐 주시는 줄은 몰랐다. 어머니, 내가 알아. 수아가 오빠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미안해, 며느리한테. 지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어머니가 그렇게 봐주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다. 점심상을 차리고 나서 수아가 또 한마디를 했다. 애 낳으면 우리 엄마 말 들어. 네가 아는 게 뭐 있다고?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탁 주변에 어른들도 있었다. 수아 씨, 저는 어머니를 존중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듣기 어렵네요.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예요.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다. 시아버지 박성태 씨가 국을 떠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민주는 지연의 손을 식탁 밑에서 조용히 잡았다. 그 손이 지연에게는 버팀목이었다. 결혼하고 나서 3번째 주말이었다. 수아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다. 민준이 문을 열었고 수아는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았다. 냉장고를 열어 주스를 꺼내 마셨다. 지연은 방에서 나오며 인사를 했다. 수아 씨,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오빠 집인데 내가 왜 연락해야 해? 이제 저랑 민준 씨가 함께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오빠 집이잖아. 민준이 끼어들었다. 수아야, 이제 여기는 나랑 지연이 같이 사는 공간이야. 연락하고 와야 해. 오빠가 왜 걔 편이야? 걔가 아니라 내 가족이야. 그 말이 터지는 도화선이 됐다. 오빠 뺏겼다니까. 그 여자가 오빠 다 가져갔잖아. 나 오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오빠가 나 버리면 나 어떻게 살아?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른처럼 쏟아지는 눈물이 아니었다. 어린아이 같은 울음이었다. 민준이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은 잠자코 있었다. 수아야, 네 오빠 아무데도 안 가. 그냥 결혼한 거야. 근데 지연 씨가 내 가족이면 너도 지연 씨를 가족으로 대해줘야 해. 그 사람이 먼저 나를 가족처럼 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 씨는 늘 정중하게 대했어. 내가 봤어. 근데 수아야, 너는 수아가 입술을 깨물었다. 솔직히 말해줘. 지연 씨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어? 긴 침묵이 흘렀다. 수아는 소파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다가 멈추고 돌아봤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근데 오빠가 변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 문이 닫혔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주는 지연을 보았다. 지연아,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민준 씨 그동안 나 좀 힘들었어. 미안해. 동생이라 이뻐만 했더니 이렇게까지 지연 씨를 힘들게 할 줄 몰랐어. 나는 항상 지연 씨 편이야. 지연은 민준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오래 참아왔던 눈물이 조금 흘렀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어제 일 들었어. 미안하다. 수아를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 어머니, 저도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먼저 알아챘어야 했는데 오빠만 셋이고 늦게 태어난 딸이라 오냐오냐 키웠더니 이게 됐네. 며느리한테 이런 고생 시켜서 정말 미안해. 지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질투였다. 상실감이었다. 통제할 수 없게 된 오빠에 대한 집착. 그날 이후 수아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다. 오빠 박민주는 더 이상 수아야 하며 무조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딸에게 단호했다. 수아야, 네가 계속 그러면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수아에게 충격이었다.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톤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막내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이라는 걸, 그리고 더 이상 오빠의 결혼을 흔들 권리가 없다는 걸. 결정적인 날은 가족 모임 자리였다. 수아가 무심코 말했다. 언니는 원래 좀 예민하잖아요. 그 순간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수아야,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말 취소해. 뭐라고? 지연이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선을 넘은 거야.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도 입을 열었다. 수아야, 그만해라. 네 오빠 결혼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웃으며 넘어가지 않았다. 엄마도 이제 지연이 상처받는 거 보기 싫다. 그 순간 수아는 깨달았다. 자기 편이 없다는 걸, 누구도 더 이상 자신을 두둔해주지 않는다는 걸, 그녀가 울어도 분노해도 협박해도 이제 아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수아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진짜 잘못한 거야?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수아야, 이제 멈춰야 해. 오빠, 나 버린 거 아니지? 버린 적 없어. 근데 네가 우리 삶을 침범하면 그때는 내가 널 막을 거야. 그 말은 칼 같았다. 수아는 처음으로 울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었다. 뒷조사도 눈물도 협박도 모두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선택했다. 싸워서 잃는 것보다 물러나서 자리를 지키는 게 낫다는 걸. 그건 화해라기보다는 항복에 가까웠다. 수아는 이제 안다. 오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지연은 더 이상 지켜봐야 할 여자가 아니라 이미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타인의 삶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 반년이 지났을 때 수아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카톡 메시지였다. 짧았다. 언니, 제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지연은 그 메시지를 오래 들여다봤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화해는 상대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고마워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더도 덜도 아닌 그 한 줄. 지연은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답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수아는 달라졌다. 그렇다고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다. 가끔 말이 날카로울 때도 있었고 명절마다 작은 신경전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연의 신혼집에 연락 없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지연의 친정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 정도면 됐다고 지연은 생각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지연도 수아가 완전히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영역이 지켜지면 충분했다. 지연은 이제 웃으며 참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었다.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참는다고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참는 사람을 더 쉽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지연은 배웠다.